자, 지난번에 우리 했던 거 제가 여러분한테 과제물 드린 건 아시죠? 다 잊고 계신 건 아니죠? 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자료 제가 계속 화면에다 띄워놓을 수 없으니까 이거 빨리 펼치세요. 이 한 장, 한 페이지. 이 한 페이지 자료 빨리 펼치세요. 제가 이걸 계속 띄워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띄우면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화면을 이 종이를 어떻게든 여러분 펼쳐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맹본부를 도와주는 가장 기초적인 매뉴얼이고 우리가 정해놓은 가장 기초적인 매뉴얼이고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솔직히 가맹본부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방법으로 가맹본부를 도와줄 수 있다고 믿으실 수는 있는데 그거는 우리하고 같이 도와줄 필요가 없죠. 혼자서 도와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가맹본부를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충격적으로 너무들 모르고 계시는 거를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5월 말까지 5월 오늘 마지막 회의 때까지 여러분에게 숙지를 좀 하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어디까지 했죠? 제 기억으로는 일단 지식인까지는 다 했던 것 같고 9번 창업 아이템 창업 설명회 창업 제안서를 했나요? 아니면 노이사 잠깐 마이크 해주고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죠? 잠시만요. 다른 분들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그 저는 지금 8번까지 했는지 11번까지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8번까지 했습니다. 8번까지요. 네. 8번까지. 9번, 10번, 11번부터 그럼 이제 여러분 다 숙지하고 오셨죠? 모르는 건 저희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으니까 다 알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순서대로 갑니다. 자, 박덕은 대표님 9번 어떻게 9번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그 홈페이지 상에 창업 아이템 관련해서 어, 소개할 수 있는 건데 그 창을 주로 이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 지역에서 있는 창업 아이템들 거기 올려 소개할 수 있고 그리고 게시를 그 항에다 그쪽에다 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요. 다른 데다 하지 말고 그쪽에다 주로 이용을 하고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창업 아이템은 여러분 그냥 창업 아이템은 지금 현재 우리 브랜드 매니저가 브랜드를 우리가 맡고 있는 브랜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잖아요. 당연히 창업 아이템의 게시물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덕은 대표님이 A라는 프랜차이즈를 맡고 있다면 A 프랜차이즈가 이 창업 아이템에도 등록이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업 아이템에 예를 들어 박덕은 대표님의 A라는 프랜차이즈를 맡게 돼서 창업 아이템에 올리면 그 아이템이 지금 박덕은 대표님 홈페이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홈페이지에 창업 아이템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가 썼던 뭐 20개 홈페이지에도 예,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20개 홈페이지가 아니죠. 다 따져보면 지역센터들 홈페이지까지 다 따져보면 홈페이지 개수는 여러분 100개가 넘어요. 홈페이지 개수로는 100개가 넘어요. 어쨌든 그렇지. 뭐 100개가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여러분이 관리하는 아이템을 창업 아이템에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일단 노출을 그렇게 시킬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게 월 12만 원이니까요. 월 120만 원이 아니라 월 12만 원인데 여기에 이렇게 올리면 다른 사이트에도 동시에 올라간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아이템을 올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박덕은 대표님이 A라는 프랜차이즈를 맡았으면 A라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잘 설명된 내용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번 올릴 때는 그냥 평범하게 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게 끝난 거냐? 한번 올라가면 끝난 거냐? 아니죠. 창업자들이 그 내용을 보고 전화하고 싶게끔 또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느낄 수 있게끔 내용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데이터. 네. 왜냐 밑으로 쳐질 거니까. 그냥 그렇게 활용하는 거니까 뭐 이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셨고요. 안호진 대표님,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네, 10분 창업 설명회죠. 네, 창업 설명회는 창업 마켓 안에, 창업, 창업 신문이에요. 창업 마켓 안에 창업 설명회란이 있습니다. 이 창업 설명회란에 제가 관리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나 회원 업사를 들에 여기에서 이제 등록을 하면은 뭐 창업 비용이라든지 창업에 대한 아이템의 중요가 기재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변경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업데이트해서 어, 협력사들을 관리하고 또 확대해가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움 되겠죠, 대표님. 네. 안 올려주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죠. 네. 사실 이것도 약간의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창업 설명이라는 성격을 잘 알면 여기는 지금 올라가 있는 걸 보면 동영상 창업 설명이 중심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당연히 동영상만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창업 아이템의 이게 창업 설명회라고 하는 정보의 특성은요. 창업 설명회 일정을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안호진 대표님이 B라는 프랜차이즈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럼 B라는 프랜차이즈가 창업 설명회를 수시로 해야 되겠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음, 우리는 수시로 창업 설명회를 하라고 강조를 할 겁니다. 그럼 창업 설명회를 하면 그때마다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다고 하면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창업 설명회 일정을 올리면서 B라는 프랜차이즈가 창업 설명회를 한다라고 올리면서 B라는 프랜차이즈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놓을 수 있겠죠. 여러분 너무 음, 당연하잖아요. B라는 프랜차이즈를 이런 프랜차이즈가 설명회를 한다. 그런데 그 프랜차이즈는 이런 프랜차이즈래라고 창업 설명회의 계기가 돼서 아이템을 그 게시물 하나 올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실력도 필요 없고 내가 관리하는 브랜드의 창업 설명회에 이런 식으로 올리겠다라는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설명회 일정에 맞춰가지고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고 이걸 또 계기로 해서 가맹본부한테 야, 니네 왜 설명회도 안 하니?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보통 가맹본부들이 설명회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회를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저는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창업 설명회를 하도록 계속 유도하면서 창업 설명회를 할 때마다 우리가 여기다 올려줄 건데 왜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상업 설명회는 아이템 정보보다는 훨씬 빈번하게 올릴 수 있으니까 자주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설명회를 할 때마다 그야말로 매달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새로운 일종의 게시물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지역센터 홈페이지에 뜨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 사이트에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모두 띄워준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얼마 받고 하는 거냐면 12만 원 받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거절하고 얘기하는 거고 이 가치를 못 느끼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는데 이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밖에는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1번 신석순 대표님 차례인데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솔직히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신석순 대표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12번 그 11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신석순 대표님. 11번입니다. 11번. 어려운 걸.
얹어주시면 아, 그 어떡합니까?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신 대표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 네.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 또 꺼져버렸네요. 잠깐만요. 제안서입니다. 창업 제안서. 창업 제안서. 네네네네네. 네. 많이 해봤는데, 예, 뭐 제안서나 수없이 해봤죠. 수없이 해봤는데, 딱 질문을 던지면 답이 또 안 나오더라고요. 아, 마켓, 창업 마켓. 좀 생각을 하고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신 같습니다. 대표님은 약간의 예.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돼요. 예. 아, 왜냐면 제가 다른 걸 떠나서 신 대표님이야 프랜차이즈도 경험했고 우리하고도 가장 오래 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브랜드 매니저로서 다른 분들은 브랜드 매니저로서 역할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지만 신 대표님은 몇 개의 브랜드의 브랜드 매니저를 해보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지금 잘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메타 인지 개념으로 이거를 신 대표님이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박덕은 대표님이 신 대표님한테 언제든지 전화해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신 대표님은 먼저 참여한 분으로서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이제 뭐 어찌 보면 다행이죠. 이게 이 건이 신 대표님 순서로 된 게 여러분 이 제안서는 여러분 좀 특이한 겁니다. 뭐냐면 창업 제안서잖아요. 창업 제안서. 우리 사이트에 창업자가 들어오는 걸 전제로 해서 창업 제안서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아이템하고 창업 제안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 아이템은 창업 제안서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이템에다가 우리가 A라는 프랜차이즈를 아까 올렸단 말이에요. 박덕은 대표님은 A라는 프랜차이즈 맡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A라는 프랜차이즈를 창업 아이템에다 올렸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어찌 보면 창업 제안 아닙니까? 야, A라는 프랜차이즈로 창업해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 창업 제안서하고 아이템하고 도대체 차이가 뭐냐? 설명해도 비슷한데. 우리가 왜 굳이 창업 제안서를 만들어 놨을까?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이 가맹본부를 마음대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 아이템은 뭐냐면, 창업 제안서는 뭐냐면, 아이템을 소개하는 건 아이템 코너가 있으니까 여기다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예를 이런 겁니다. 자, C라는 프랜차이즈를 신석순 대표님이 관리하고 있다. 근데 C라는 프랜차이즈가 이제 우리 협력위원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C라는 프랜차이즈가 좋은 점포를 하나 확보를 했다. 좋은 점포를 하나 확보했으면 그 점포에 창업할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전주에 전주에 C라는 프랜차이즈에 적합한 좋은 점포를 하나 찾았으니까 점포를 먼저 찾았으니까 여기에 창업자만 있으면 가맹점이 오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창업자를 찾는 걸 어디다 올릴 거냐? 이게 창업 제안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창업 제안서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C라는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 하나가 가게를 그만하고 싶대. 가맹점주가. 그 가맹점주가 그만하면 문을 닫아버리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 뭘 강조했냐면 그 가맹점을 인수해서 창업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C라는 브랜드의 C라는 프랜차이즈가 우리 회원사니까 C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나가 가맹점을 그만하고 싶다. 이걸 살 사람이 있으면 넘겨주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게 어떤 거냐면 C라는 가맹점을 하나 인수하라는 제안서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도 올려줄 수 있다. 그죠? 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점포를 찾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 가맹본부가 이거는 직영점을 해도 괜찮을 자리야. 근데 직영점을 하기에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맹본부가 어떤 결정을 할 수도 있냐면 보증금을 우리가 내주면 창업자는 시설비만 투자하고도 창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자리니까. 이런 걸 제가 예전부터 반값 창업 뭐 이런 용어를 썼죠. 이 경우에도 결국 그 창업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도 창업 제안서에 올려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창업 제안서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창업자한테 어떤 창업자에게든 이거 한번 해보실 분이라고 해서 올려줄 수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지금 신석순 대표님이 성북구 센터를 일단 맡고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남아. 예,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성북 산업신문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만들려면. 근데 신 네. 대표님이 일단 거기까지는 안 하는 게 낫다고 해서 결정을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신문사를 하는 건 어쨌든 만만치 않으니까. 근데 신 대표님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성북산업신문을 맡아서 해주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서 성북구를 찜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북산업신문을 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창업제안서에 올릴 수 있죠. 이렇게 창업제안서에는 굳이 형식이나 뭐에 구애받지 않고 창업자들에게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제안하는 코너고요. 이게 여러분들 그 미국 사이트들 보면 프랜차이즈든 창업 관련된 사이트 보면 프랜차이즈를 소개해주는 코너가 있는가 하면 비즈니스 어퍼튜니티라고 해서 그냥 사업할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코너들이 또 따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 비즈니스 어퍼튜니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안호진 대표님이 누군가를 도와주다가 이 사람이 가게 그만하고 싶대. 그 가게를 지금 누구한테 인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물론 우리 기준으로 상가점포에 올릴 수도 있죠. 상가점포에 올려서 인수할 사람을 찾아도 되는데 그 내용은 창업제안서에 올려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창업을 하실 분한테는 그게 제안서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경기창업신문 중에 경기창업신문에 있는 수많은 코너 중에 창업 제안서가 가장 알짜 코너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창업 제안서를 찾아내는 정도에 따라서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창업 제안서가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다. 근데 프랜차이즈 본사를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신성수 대표님이 C라는 프랜차이즈를 도와줘야 되는데 보통 창업 아이템 같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올려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미 올라가 있는데 또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창업 제안서는 건수만 만들면 올릴 수가 있어요. 건수만 만들면. 그래서 창업 제안서는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코너를 내가 도와주는 업체에 대해서 이 코너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진짜 아이디어의 문제. 근데 처음에는 아이디어 문제지만 이거 다른 분들이 여러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미 창업 제안서를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나도 올리고 싶을걸요? 예를 들면 신석순 대표님이 C라는 브랜드를 도와주고 있는 과정에서 C라는 브랜드가 좋아할 만한 뭔가를 아이디어를 하나 찾았다 이거예요. 그걸 올렸어요. 그러면 B라는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는 안호진 대표님 입장에서는 나도 그런 내용을 올리고 싶지 않을까요? 그 A라는 프랜차이즈를 맡고 있는 박덕은 대표님은 또 그 코너를 써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업 제안서에 계속 뭔가가 새로운 제안서가 올라가겠죠. 창업 사이트에 그보다 더 좋은 정보가 어디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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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용어에 대한 11번입니다. 정의를, 그래서, 네. 음, 용어에 말씀하세요. 대한 정의를 제가 인지를 못하고, 네. 요즘에 좀 성북구 센터 홈페이지를 좀 방문을 못했더니 좀 질문에 좀 당황되네요. 이해 네, 충분히 네, 네. 했고,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경수 대표님 12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을 홍보 게시물 등록은 저도 뭐 한 번도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습니다. 왜 근데 전화를 안 하셨어요? 모르는데. 대표님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뺏어야 될 것 아니, 왜, 제- 같아서, 아니, 왜 저한테 전화합니까? 그래, 노영수 이사도 있고, 저희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경수 대표님은 경남창업신문을 맡고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신석순 대표님하고 비슷하죠. 뭐, 오래 하셨고, 다른 분들을 도와주는 입장에 나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저한테 좀 면박을 좀 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예, 근데 혹시 이경수 대표님, 마을홍보 네. 게시물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세요?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경남 창업신문 그 메뉴에서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네, 돌겠습니다. 제가 그냥 지금 돌겠습니다. 마을 홍보 게시물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채팅창에 써주세요. 아니, 손 드세요, 손. 손. 마을 홍보 게시물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손 드세요. 전동선 대표님, 네. 어디에 있습니까? 마을 홍보 게시물이? 어, 지역센터 그 신문에 들어가시면 저도 제 창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음, 없어요. 지금 지역 코너에 나와 있는 뉴스를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없어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이거 마을 신문에 있는 거예요. 마을 신문. 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마을 신문하고 지금 따로 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마을 신문은 지금은 별로 활성화됐다고 뭐 별로가 아니라 거의 시스템만 만들어져 있는 단계이지만 그래도 마을 신문은 거의 100개 이상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기는. 근데 마을 신문에 보면 마을 홍보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거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맡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지금 창업자를 찾는데 마을 홍보에 올리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마을 홍보에 올리면 모든 마을 신문에 올라가는 건데 마을 신문이 3,000개가 있으면 3,000개 모두에게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 코너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마을 신문까지 활용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마을 신문 운영자들한테 허락받을 것 같습니까? 허락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뭔가라도 올라가야 마을 홍보가 또 돌아가요. 마을에서는 결혼식도 올릴 수 있게 해놨거든요. 결혼식을 올려도 좋다. 장례식을 올려도 좋다. 이거 돈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을 홍보 코너는. 근데 거기다가 프랜차이즈 아이템 창업자 찾는 거 올리면 안 되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을 신문까지도 활용해서 가맹본부를 도와주겠다라는 뜻입니다. 12번이 바로 그겁니다. 마을 홍보. 자,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 드릴게요. 마을 신문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마을 미디어 좀 바꿀 거예요. 마을 미디어를 지금보다 훨씬 세련되게 바꾸긴 할 거예요. 하지만 마을 신문 샘플요? 월곶 좀 타운미디어 좀 노이사 월곶 좀 타운미디어 넷 등록해 주세요. 아니 그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을 신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지역본부 대표님들은 지역본부 본부장님들은 마을 신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 동네에. 그 동네에. 자, 그래서 12번은 마을 홍보 게시물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이나 설명이나 제안서나 코너는 똑같은데 위치만 다른 겁니다. 마을 신문에는 마을 홍보 게시판이 있고 마을 홍보 게시판에 내가 관리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올려줄 수 있다. 여러분 됐죠? 이거 무의미한 거 아니죠? 무의미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전동선 대표님. 네, 맞추면 내가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못 맞췄어. 13번. 네. 네, 설명해 주세요. 13번이 뭔지. 동영상 창업 설명회 녹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어느 위치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창업 설명회 등록하는 데에서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녹화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녹화를 이제 준비하는 절차나 뭐 주제를 선정하고 대본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촬영하고
이제 업로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에서 정확히 해야 되는지 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동선 대표님이 A라는 프랜차이즈를 도와주는 입장인데 우리가 동영상 창업 설명회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돈도 안 받고 만들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올려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홍보를. 근데 이거를 설명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아까 창업 설명회가 있었죠. 네, 거기다 올려줄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온라인 박람회에 맨 위에 창업 설명이 그러니까 동영상이 만들어져 있는 브랜드는 창업 설명회 영상부터 맨 위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 창업박람회 사이트에 가보면 여러 브랜드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중에 동영상이 만들어져 있는 브랜드는 동영상 창업 설명회가 맨 위에 올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물론 여러분 여기에 막 예를 들어서 동영상 팀을 파견해가지고 동영상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건 못하잖아요. 솔직히 그것까지 공짜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여기에 이 여러분 여기 줌에 전동선 대표님하고 저하고만 들어와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나머지 네, 분들이 여기 안 계세요. 그러면 화면에 전동선 대표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만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면 근데 전동선 대표님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본부장이에요. 제가 진행자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정동선 대표님이 답을 합니다. 이거 그대로 녹화하면 동영상 창업 설명이 맞죠? 네, 우리가 합동 설명회를 하거나 이럴 때 다 그렇게 찍었잖아요. 똑같이 A라는 예를 들어 전동선 대표님이 A라는 프랜차이즈를 도와주게 되었다. 협력회원 가입했다. 그 우리는 노출을 어딘가 더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동영상 설명회 촬영 일정을 잡는 거예요. 질문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당연히 가맹본부에다 물어보는 질문지니까 정해져 있겠죠. 그러면 그 질문지를 가맹본부에다 주면 가맹본부가 답을 할 준비를 하겠죠. 그 가맹본부가 준비가 끝났다고 하면 시간 딱 잡아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그 진행은 제가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노용수 이사가 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전동선 대표님이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진행하고 한 사람은 답을 하고 매뉴얼대로 그대로 줌을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 녹화를 하면 저희가 앞뒤에다가 편집을 할 수 있잖아요. 제목 정도 붙이고 예를 들어서 앞에 시작 화면을 만드는 거 정도는 저희 회사에서 그건 해줄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해서 동영상 창업 설명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를 아까 창업 설명회 게시물에도 올려줄 수도 있고 온라인 박람회에도 등록시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디에 올려줄 수 있어요? TV 창업 경위신문에도 올려줄 수 있죠. 우리가 그거 못 올려줄 이유가 있나요? TV 창업 경신문에도 올려줄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올라간 영상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창업경영신문 페이지에다 노출시켜 줄 수도 있어요. 창업경영신문 페이지 7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지금 12만 원 해주는 거예요. 12만 원에. 근데 왜 우리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을 못 갖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으니까. 대표- 네, 혹시 그 창업 방송국하고도 똑같은 아이템인가요, 그러면? 똑같죠. 창업방송국에도 올려줄 수 있죠. 음. 근데 방송국에 올라가는 동영상 제작비는 33만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랑 그거는 서비스가 같은 옛날에 건가요? 써놓은 거고요. 네, 네네, 옛날에 써놓은 거고 네, 사실은 동영상 창업 설명회 돈 받고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죠. 우리 회원사가 아니라면 돈 받고 만들어줘도 되죠. 예를 들어서 네, 33만 원에 동영상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맹본부를 영업하기도 쉽죠. 왜냐하면 그 어디도 33만 원에 안 만들어줄 거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써먹어도 되고요. 우리 회원사들은 한 편은 무료로 올려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12만 원에 그런 게 포함되어 있으면 아, 이거는 설득이 안 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설득을 하는 사람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지금. 웃기는 거잖아요. 설득을 하는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고 설득을 못 하는 사람이 더 일반적이고 말이 안 되죠.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그래서 12번, 13번이 그냥 동시에 설명이 된 겁니다. 아니, 네, 13번, 14번이 13번은 촬영.
그죠? 14번은 올려주는 것도 지금 우리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몇 군데가.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올려줄 수 있는 곳에 올려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올려주면 되지. 그죠? 네. 이렇게 하면 14번까지 끝난 겁니다. 자, 이상하 대표님, 15번입니다. 네, 아니요. 네, 프랜차이즈 네. 본사 페이지에 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또는 뉴 브랜드 기사 등록이요. 페이지에다 올리는 거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속상해요. 제가 속상해요. 정말로. 이거 기사예요, 기사. 창업경영신문 기사를 올려주는 음, 코너예요. 프랜차이즈나 뉴브랜드는. 음, 그러니까 이것도 음, 여러분 음. 당연히 이상하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B라는 프랜차이즈를 맡게 됐다. 아, 기사 하나를 일단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쵸. 그 기사를 지난번에 얘기했던 프랜차이즈 신문십답을 올려줄 수도 있지만 당연히 신문십답이 먼저 써주시겠죠. 왜냐면 그 질의응답으로만 만들어도 올라가니까. 네네, 근데 또 한 개 올리는 것보다는 두 개 올려주면 더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쵸. 음, 그러면 프랜차이즈나 뉴브랜드는 신생 프랜차이즈, 음, 프랜차이즈는 뭐 업력이 좀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 아이템을 소개해주는 기사예요, 이게. 음, 여러분, 이거는 인공지능한테 써달라고 해도 돼요, 이거는. 26개의, 28개인가요? 28개의 질문지만 완성이 되면 그 질문지를 그대로 챗GPT한테 입력해주고 샘플 기사를 하나 동시 같이 입력해주고 창업 아이템 기사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뭐 능력이 안 돼서 못하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면 또 본사에서 도와줄 거고. 자, 그래서 자, 이상하 대표님도 진짜 지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직까지 기사라는 걸 몰랐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기사를 써주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프랜차이즈나 뉴브랜드 기사는 1년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A라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사가 프랜차이즈로 써졌다. 내년에 새로운 프랜차이즈 기사 하나 써준다고 해서 누가 욕합니까? 창업경영신문에서 못 쓰게 합니까? 그 내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써줄 수도 있잖아요. 네, 올해는 예를 들어서 800자를 써줬으면 내년에는 조금 더 내용 추가해서 1000자로 써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왜 활용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자, 이상하 대표님 네. 가장 쉬운 거 잡으셨는데 못 맞추셨습니다. 자, 유정희 대표님 16번입니다. 어, 제가 5월 달에 좀 일이 있어서 잘 못 들어와서 지금 숙제도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그냥 업무 요약에 있는 16번을 그대로 그, 어, 이해를 하자면 기사를 이제 핵심 키워드와 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시스템은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배운 시스템 중에 어떤 걸 정확히 말하는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고, 그, 브랜드 하나를 이렇게 소개하는 기사를 쓴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브랜드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잘 판별해내고, 그 다음에, 그, 그, 그 브랜드의 창업을 하기 위한, 그리고 절차나 뭐 이런 시스템들을 좀 잘 설명해라 이런 뜻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은.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정희 대표님이 사실 조인한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 대표님 마이크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신 대표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지금 또 설명하려고 해요. 네, 자, 신 대표님이 야들리의 치킨을 일단 맡았었습니다. 그죠? 네네, 야들리의 치킨이 야들리의 치킨 본사 입장에서는 기사가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프랜차이즈 기사로 나올 수도 있고 프랜차이즈 신문 십답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그 중에 신 대표님이 야들리의 치킨의 장점이나 차별성을 특정 키워드로 표현한다면 어떤 키워드가 혹시 생각나세요? 야들리에라는 브랜드에서 키워드를 떠올린다면 야들리에를 누군가한테 설명한다고 할 때 어떤 키워드로 설명하면 야들리에의 장점이 잘 드러날 것 같다. 키워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뭐 가성비 첫째로 들을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가성비, 그 다음에 두 네, 번째요. 그다음에 차별화된 맛, 차별화된 맛, 네, 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창업에 대한 어, 극자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자본 중에서도 어떻게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뭐, 하여튼 소자본 창업. 예, 소자본 창업 네. 또요. 그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고 더 많이 아, 더 나열을 얘기해 하니까 보세요. 더. 지역에 뭐 안정돼 있다 예를 보니까 들어서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다. 네, 로봇 뭐 이것도 로봇을 만들고 있다. 이것도 네, 만약에 기사를 써준다고 하면 로봇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도 기사가 될 수도 있겠죠. 예, 로봇 네. 창업 그리고 또요. 그다음에 무역공사 정부 지원 아,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예, 네. 또요. 그다음에 그 식용유에 대한 산패 노하우 식용유 산패 노하우. 뭐 예, 네, 뭐. 자, 그리고 지금 신석순 대표님하고 제가 지금 야들리에의 키워드를 6개를 얘기한 거거든요. 네, 가성비, 차별화된 맛, 소자본 창업, 로봇, 정부 지원을 뭐 적절히 활용하는 그리고 식용유 산패를 막는 뭐 예를 들어 신기술이라고 치자고요. 예, 신기술을 접목했다. 그러면 원래는 만약에 신석순 대표님이 야들리에 기사를 써주려고 맘먹는다면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사를 단독으로 쓰려고 할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네, 가성비에 음, 대해서 기사를 하나 써주고 싶으면 써줄 수 음, 있으면 써주고 싶을 거라고요. 네, 그 다음에 차별화된 맛에 대해서도 기사를 하나 써주고 싶으면 써주고 싶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 키워드를 6개면 6개의 기사를 써줄 수 있잖아요. 야들리에 대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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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그 기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신석순 대표님이 쓰든 본사에 보도자료 개발자가 있든 해야 되거든요. 만만치 않죠. 가맹본부들이 예, 그걸 최고 음, 못하는 건데. 자, 그런데 자, 제가 지금부터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번 주에 가성비에 대해서 기사를 쓰겠대요. 가성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기사를 쓰겠대요. 거기에 혹시 해당되는 브랜드들은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한 문단씩만 만들어 달래요. 한 문단씩만. 제가 기사를 쓸 건데 여러분 제가 어떤 기사를 쓸 거냐면 가성비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쓸 거고 그 다음에 A 프랜차이즈의 사례, B 프랜차이즈의 사례, C 프랜차이즈의 사례 해가지고 그 기사에다가 여러 개의 브랜드의 사례를 넣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가성비에 대한 기사는 본사에서 주도적으로 쓰겠죠. 그러면 신석순 대표님이 야들리에 대한 사례를 한 문단 정도만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쓰는 기사에다가 넣을 수 있겠죠. 혹시 그 프랜차이즈 창업 리포트 그 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아니요. 그건 또 다르고, 그건 또 그건 다른 다르고요. 건가요? 이거는 브랜드 복합 기사를 쓰기 위한 시스템이 아직 안 만들었어요. 음, 이거는 시스템을 아직 안 만들었고요. 그냥 일단 서로 마음을 맞추면 그냥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시스템도 만들 거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키워드가 예를 들어 내가 도와주는 예를 들어서 신석순 대표님이 야들리에를 도와주고 있는데 야들리에에 해당되는 키워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내 브랜드를 노출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5개 안에 선착순으로 내가 들어갈 수만 있으면.
근데 이해되셨어요? 최근에는 저는 그 블로그 작성을 하면서 음, 블로그나 기사나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인데 네, 제목 자체를 키워드를 만들어 가지고 제목을 설정을 하고 네, 그에 따르는 상세 내역을 블로그에다 기재를 해서 네, 보통 1,500자에서 2,000자 정도 네, 글 내용을 네, 준비를 하고 네, 이제 메모장에다 옮겨까지 다시 붙여가지고 네, 수정을 본 다음에 사진과 네, 영상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네, 블로그를 작성을 하는데 네, 기사 같은 경우는 보통 뭐 10줄 이내에 이제 사진 한 장에 대한 개념이다 보니까 네. 그런 키워드에 대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이제 쉽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늘 회의에처럼 언어의 이제 그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쉽게 망각하게 되네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가맹본부나 브랜드 매니저 입장에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갈 수 있으면 많이 나갈수록 좋다. 근데 매번 그거를 실제로 신 대표님이 다 준비를 해준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계속 실어줄 수 있나요? 못 아니죠. 실어주잖아요. 승인을 받아야 하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브랜드 복합 기사에다가 집어 넣는 거는 순서만 내가 넣을 수 있으면 넣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제가 여러분 이 얘기 제가 몇 번 했을 건데요. 창업 관련 기사 중에 가장 세련된 기사가 브랜드 복합 기사예요. 아, 예, 예. 하나의 기사를 쓰면서 여러 브랜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음, 단순히 홍보 기사라고 취급도 안 받고요. 그래서 가맹본부들이 보도자료를 만들 때도 내 브랜드만 가지고 보도자료를 만들면 신문사들이 잘 안 올려줘요. 왜냐면 이거 광고 기사기 때문에. 그런데 보도자료를 만들 때 그 보도자료에 여러 개의 브랜드를 섞어서 놓잖아요. 그러면 신문사들이 채택을 쉽게 해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광고 기사로 안 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키워드 취재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브랜드 복합 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복합 기사를 다양한 주제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 복합 기사는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브랜드 복합 기사를 쓴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신석순 대표님이 얘기하신 걸 가지고 보면 가성비 가지고도 기사를 쓸 수가 있고요. 차별화는 맛의 중요성 가지고도 기사를 쓸 수 있고요. 소자본 창업으로 해가지고 한 대여섯 개 브랜드 소개할 수도 있고요. 로봇을 도입하려고 하는 브랜드 해가지고 한 대여섯 개 브랜드 이야기 넣어줄 수 있고요. 정부 지원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거기에도 몇 개 브랜드를 소개할 수 있고요. 식용유 산패를 막기 위한 신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식용유의 예를 들면 사용 기한을 연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기술을 도입하는 브랜드들 몇 개를 소개할 수 있고요. 이런 키워드 하나가 기사가 하나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걸 요구할 거냐면 내가 맡고 있는 브랜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키워드들이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여러분이 그 키워드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 키워드 가지고 기사를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전에 이랬잖아요. 정부 지원을 잘 활용하는 프랜차이즈 해서 예를 들어 신석순 대표님 키워드를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거는 기사 주제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부 지원을 잘 활용하는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저희가 기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전동선 대표님이 맡고 있는 B라는 브랜드도 여기 해당되는 거야. 그럼 전동선 대표님 뭐만 해주면 돼요? 그 B라는 프랜차이즈 이야기로 한 문단만 만들어주면 이 기사에 숟가락을 얹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기사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키워드 취재와 브랜드 복합 기사를 이용하면 우리가 기사를 연대해서 쓸 수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는 브랜드가 있다면 키워드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브랜드의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게 16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정희 대표님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최근에 챗 GPT를 이용해서 거의 매뉴얼을 만들어 버렸어요. 거의 매뉴얼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취재까지 활용할 수,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 다음 주에 취재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취재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프랜차이즈 본사에 신기술을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인
브랜드들이 있으면 우리 그런 브랜드 취재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취재 기획서를 제안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전화할 수 있는 곳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야 여기 어딘데 니네들 혹시 신기술을 이용해서 생산성을 높인 사례가 있니? 라고 해서 취재를 하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100군데다 전화할 수도 있고요. 1000군데다 전화할 수도 있어요. 취재를 근사하게 하잖아요. 그죠? 신기술을 가맹본부가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지 취재를 하면서 어차피 전화한 김에 다른 것도 좀 같이 물어보면 여러분 취재에 편안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취재를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뭔가 무기로도 쓰려고 제가 지금 이 키워드 취재와 브랜드 복합 기사를 아예 매뉴얼로 만들어 놨습니다. 조만간에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우리 이런 이제 제가 기획 취재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금주의 기획 취재를 가지고 취재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럼 여러분 이거는요 한 대 따 또 전화해도 돼요. 아이템 취재는 내가 BBQ에다 한번 전화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BBQ에서 얘를 거절을 했다거나 BBQ하고 뭔가 좀 안 맞아가지고 잘 안 됐잖아요. 또 BBQ에다 전화해가지고 아이템 취재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이런 취재는 계속 전화할 수 있죠.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재밌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게 좋은 취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취재도 있다고요. 요즘 가맹점에 소송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맹본부 우리 다음 주에 취재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가맹점주들이 자꾸 소송을 걸어와서 힘들어하는 가맹본부 취재 한번 해보자고 하면 여러분, 이거 여러분한테 다 무기가 돼요. 아닐 것 같으세요?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엄청난 무기. 그러니까 건드려 나를 제발 이런 부분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것도 언론사의 권한이라고요. 권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가맹점이 가맹점 개수가 떨어지고 있는 브랜드 제가 다음 주에 제가 그 브랜드 복합 기사의 주제를 가맹점 수가 떨어지고 있는 브랜드라고 제가 정해버리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전화하는 브랜드들이 잘못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맹점 숫자가 떨어지는데 들어가는 거니까 내 이름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론사는 언론사의 권한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얘기만 하면 홍보대행사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자꾸 가맹본부한테 전화해가지고 좋은 얘기만 자꾸 하려고 막 가맹점 모집만 도와준다라고 얘기하면 가맹본부는 여러분을 뭐라고 생각해 버리냐면 얘네들은 내 가맹점 모집만 도와주는 홍보대행사. 그럼 여러분 대접 못 받아요. 취재는 양쪽을 다 건드려야 됩니다. 취재는. 그래서 이런 것도 브랜드 복합 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연대해서 할 수 있다고요. 연대해서. 이해되셨어요? 최근 가맹점 최근 가맹점 폐점이 50개 이상인데 취재하자. 여러분 이런 거는요. 무서워요. 여기에 이름 올라가는 순간 계속 따라다닌다고요. 그 지워주지도 않아요. 그 기사 지워줄 것 같으세요? 저희가 그 기사 지워줄 것 같으세요? 안 지워줍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16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키워드 취재, 브랜드 복합 기사, 내가 가맹본부로 취재할 수 있는 기회가 금주의 기획 취재만 잘 따라가더라도 매주 생기는 거예요. 취재할 거리가. 이해되셨죠? 이것을 잘 활용하면 되고요. 근데 제가 왜 여기다 그럼 넣어놨느냐. 브랜드 복합 기사를 잘 활용하면 기사를 수시로 올릴 수 있다고요. 내가 관리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기사를 수시로 올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브랜드 복합 기사를 잘 활용합시다라는 뜻입니다. 16번. 자, 되셨고 17번 어디까지 오셨죠? 김재유 대표님.
제가 지난주에 참여를 못하고요. 정확히 생각하겠습니다. 참여를 못해도 이건 아셔야죠. 프랜차이즈 창업 리포트 기사를 모르세요? 프랜차이즈 창업 리포트. 자, 여러분, 17번은 프랜차이즈 창업 리포트입니다. 지금 프랜차이즈 창업 리포트는 제가 몇 번 강조를 했는데요. 자동으로 생성되는 기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가맹본부에 대해서 두 문단인가요? 두 문단인가만 여러분이 구성을 해주면 그리고 정보공개서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기사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돼 있고 그 기사를 올리면 여러분 근데 그 기사가 되게 좋은 기사라니까요. 정보공개서를 해설해 놓은 기사거든요. 그게 지금 여러분 관리자 센터에 프랜차이즈 창업 리포트 기사를 쓸 수 있게끔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미.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꼭 내가 맡고 있는 브랜드도 올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만나보고 싶은 브랜드들을 프랜차이즈 창업 리포트 가지고 기사를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 가장 좋은 게 프랜차이즈 랭킹 50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얘네들 여러분이 만나고 싶거나 취재하고 싶으면 프랜차이즈 창업 리포트로 접근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프랜차이즈 창업 리포트를 여러분이 기사로 쓸 줄 알아야 되고 그 시스템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요구할 수 있냐면 한 달에 하나는 무조건 프랜차이즈 창업 리포트를 써주세요라고 제가 요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쉬우니까. 그렇지만 그 기사가 여러분 지금 여기서만 보더라도 10개 이상의 기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10개 이상의 기사가 만들어지니까 풍요롭잖아요. 우리 컨텐츠가. 그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창업 리포트 기사도 활용을 해주시고 이것도 여러분이 도와주는 브랜드라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기사를 계속 새로 써주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리포트도. 자,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창업경영신문 기사 검색해 보세요. 창업 리포트, 프랜차이즈 창업 리포트. 자, 그 다음에 순서가 이경수 대표님 순서가 또 됐어요. 이경수 대표님 밑으로 가 있네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저는 화면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경수 대표님 마이크 켜주시고 18번. 이 대표님 안 되세요 지금? 지금 이경수 대표님 이거 동영상 올려놓은 거예요? 자, 유호진 대표님, 유호진 본부장님, 유호진 본부장님, 노이사 유호진 본부장한테 전화해 보세요. 지금 회의 참석 안 하고 그냥 켜놓기만 한 건지. 자, 박덕은 대표님으로 넘어갈게요. 네. 네, 18번입니다. 18번. 아, 네. 창업 인터뷰. 네. 그 기사 보니까, 뭐, 우리 그, 창업 경영 뉴스 코너에 보면, 뭐, 업계 소식,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 인터뷰니까, 뭐, 이를테면 뭐, 신문 십답, 뭐, 이런 거 활용해서 어떻게 뭐, 네, 그러니까 준비하는 이거는 것이 어렵지 아니라, 않아요. 네. 창업 인터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덕은 대표님이 A라는 프랜차이즈를 도와주고 있다? 그럼 A라는 프랜차이즈에
새로운 가맹점이 나올 때마다 기사를 써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창업 아이템 기사도 새로 나온 브랜드 가맹점마다 만약 기사를 써준다고 하면 기사를 많이 나가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창업 아이템 기사가 뻔하잖아요. 창업을 왜 하게 됐고, 어떻게 준비하게 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시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왜 이 브랜드를 선택했는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재도 어렵지 않고, 가맹본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사실 내가 거기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맹본부한테 창업자 인터뷰 이거 준비해달라고 던져주면 가맹본부가 자기네들 기사가 나오는 거니까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요즘 뭐 챗GPT를 써도 되니까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그냥 이거는 Q&A로 그냥 쓰면 돼요.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질문 답변 그리고 서문 정도만 리드 문단 정도만 시작하는 문단 정도만 만약 여러분이 직접 쓸 자신이 없으면 챗GPT한테 그 질의응답을 그대로 넣어주고 리드문 하나 써달라고 하면 리드문 딱 써줍니다. 그 리드문 딱 넣고 밑에 질의응답, 질의응답, 질의응답 하면 기사 하나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이템 가맹점이 늘어날 때마다 창업 인터뷰 기사를 써줄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기사를 많이 써줄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맹본부는 가맹본부대로 생색도 낼 수 있고. 네, 말씀하세요. 뭐 이를테면 뭐 보도자료 좀 보내주세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아, 그건 보통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 그건 너무 당연. 보내주셔라면 이제 보도자료 그들이 보내주면 우리가 보도자료 적극적으로 실어주겠다라는 말은 음, 너무 당연하게 있는 거고. 네, 아, 그거 알겠습니다. 25번에 있잖아요. 25번. 네, 있군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음, 25번을 제가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에 어떤 보도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오히려 가맹본부한테 아이디어를 줘서 걔네들이 보도자료를 직접 쓰게끔 만들으라고요. 근데 요즘은 보도자료도 챗GPT를 이용하면 보도자료도 얼마든지 쉽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보도자료를 직접 가맹본부들이 만들게끔 여러분들이 푸시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걸 지금 우리가 얼마 해주고 있냐면 12만 원 해주고 있다고 12만 원. 네. 자, 그 18번은 됐고요. 19번 안호진 대표님으로 넘어갑니다. 네, 19번 1등 가맹점 기사 준비인데요. 네, 제가 관리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에 매출이 좋거나 그 고객 관리가 우수한 점포를 발굴해서 그 점포가 우수하게 된 또는 1등하게 된 노하우들을 기사를 준비해서 인터뷰하거나 또는 질의응답을 Q&A해서 정리하고 난 후에 기사화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거 이상입니다. 예. 가맹본부가 좋아할 수밖에 없죠. 예. 지네 잘 나가는 가맹점을 소개해 주겠다라는 거니까 가맹본부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를 1등 가맹점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우수 가맹점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1등 가맹점 하면 왠지 뭐 1등 같잖아요. 그냥 느낌이 1등 가맹점이 조금 부담스러우면 그냥 우수 가맹점으로 해서 그 우수 가맹점을 표현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 여러분 여기에는 저한테는 철학이 좀 있어요. 어떤 철학이 있냐면 잘 나가는 가맹점을 자꾸 다른 가맹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 예를 들어 가맹점이 100개가 있다면 그중에 예를 들어 상위 뭐 5등, 10등 안에 들어가는 브랜드 그 가맹점들을 자꾸 다른 가맹점들에게 여기가 잘해요, 잘해요를 알려줘야 가맹점들이 입장에서는 그 가맹점한테 뭔가라도 흉내라도 내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컨설팅하는 포인트도 되고 기사를 써주면서 잘 나가는 가맹점을 기사로 써주는 거니까 이거 그야말로 홍보 기사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쓰는 거는 어렵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미 1등 가맹점이 어떻게 기사가 써졌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20번 프랜차이즈 CEO 열전은 뭐 더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가맹본부 기사를 신석순 대표님 모처럼 쉬운 거 걸렸는데 이거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프랜차이즈 CEO 열전은 가맹본부 CEO에 대해서 취재할 거리가 있으면 취재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프랜차이즈 본사 CEO를 취재해서 기사 쓰겠다고 하면 물론 뭐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싫어할 이유가 없죠. 자기들이 못해서 문제지. 자,
신석순 대표님 21번으로 가겠습니다. 더 쉽네요. 그죠? 예, 전문가 네. 양성 과정 교육 안내는 페이스북에 뭐 굉장히 많이 올렸었고, 아니, 그 얘기 그냥 아닌데요. 그 얘기 아닌데요. 아니, 지금 우리 가맹본부 도와주는 방법이라니까. 가맹본부 도와주는 방법. 이거 가장 쉬운 건데요. 협업 그 협력사 어, 그 계약을 유도해가지고 최소 5명까지 무료 예, 교육할 수 있게끔 예. 유도하고 다섯 있는 명 거죠. 무료 교육인데, 이거는, 이거를 못 써먹으면 여러분, 지금 얘네들이 회원사 가입했기 때문에 5명 저희가 교육을 무료로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 생색을 왕창 내야죠. 생색을. 자, 이렇게까지 하는데 12만 원도 못 받겠다. 이거는요,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자, 21번 그렇고요. 22번으로 가겠습니다. 전동선 대표님. 네. 네, 22번. 유망 프랜차이즈 합동 설명회 추천 아이템 등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창업 아이템 등록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 6개 브랜드가 동시에 이제 본인들의 아이템을 소개하고 창업자하고 이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코너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지금 23번은 시행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제가 여기다 올려놓은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합동설명회를 했었던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도 합동설명회를 할 거잖아요. 네, 근데 합동설명회의 장점이 한 5개 브랜드는 직접 소개할 수 있으니까 5개 브랜드한테는 유리하죠. 근데 5개 브랜드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돼요. 지금 뭐 50만 원만 받을 생각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 5개 브랜드는 자기들이 돈을 내고 참가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합동 설명에서 직접 설명회 기회가 주어지니까. 자, 그런데 합동 설명회에는 사람이 좀 더 많이 오는 편입니다. 다른 행사보다는, 이벤트보다는. 그러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어떻게 노출시킬 거냐. 우리가 여러분 협력회원사를 소개하는 소위 자료를 만들어서 합동설명회에 참석했던 분들한테 저희가 추천한 브랜드입니다라고 해서 보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그 추천 브랜드는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고 뭐 막말로 30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창업경영신문과 함께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회사들입니다. 라고 해서 보내주면 그만큼 합동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브랜드를 추천하는 효과도 있고 그 브랜드는 자연스럽게 실수요자한테 노출되는 효과가 있다. 이거를 제가 23번에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네.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22번이네요.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근데 23번 여러분, 23번이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는 아이템 소개하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한테 아이템을 노출시켜 주자. 그럼 적어도 여러분 뭐가 준비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관리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한 페이지로라도 정리가 돼 있어야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 참석자들한테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2번, 23번도 지금 우리가 아직 시작을 안 했을 뿐이지 이거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 우리가 매달 하고 있고, 그죠? 합동설명회는 이제 우리가 해나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관리하는 브랜드를 좀 더 포괄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료집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PDF로 만들 거니까 비용도 안 네. 들어가는 거고. 네. 혹시 그럼 여기서도 영상으로 제작해서 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는 아니,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네,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네. 링크는 물론 걸 수도 있겠죠. 왜냐면 요즘 PDF에 링크까지는 걸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어쨌든 그렇게 하면 22번, 23번도 우리가 결국 창업교육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창업교육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우리 협력회원사들은 노출을 시켜줍니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죠. 네. 되셨죠? 네. 네. 자, 그래서 23번까지 왔고요. 자, 24번으로 갑니다. 이상하 대표님. 네, 저희 24번 페이스북 광고는 말 그대로 지역 센터라든지 주고 있는 곳을 통해서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대행해 주는 뭐 해준다든지 그런 업무를 뜻하는 거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이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페이스북 광고를 공짜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페이스북 광고를 공짜로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도 제가 오후에 교육하면서 그거 강조했는데요. 가맹본부들이 페이스북 광고를 사실 가장 저렴하게 광고비를 집행할 수 있는 광고 방법이거든요. 근데 가맹본부들이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관리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페이스북 광고나 인스타그램 광고를 적어도 이 사람들이 몰라서 못 쓰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랜딩 페이지까지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페이스북 광고나 인스타그램 광고를 지역별 광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국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목표 상권 프로젝트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브랜드가 인천 지역에만 가맹점을 일단 인천 지역에서 가맹점을 좀 늘려보고 싶다면 인천 지역에서만 광고를 때릴 수도 있고 경기도 시흥에서만 광고를 때릴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마포구에서만 광고를 때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를 훨씬 정밀한 타겟 광고로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그것만 가지고도 가맹본부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지금 가맹본부들이 페이스북을 거의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시는 게 24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5번 보도자료 준비는 아까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유정희 대표님 26번 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그러니까 업정보를, 창업정보를 관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여기 지금 우리가 이 가맹점들을 돕는 데 있어서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하는지는 감이 잘 안 옵니다. 네. 왜 업종을, 유정희 대표님한테는 자꾸 어려운 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화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른 분들도 이거 지금 다 모를 거예요. 지금부터 그거 설명합니다. 화면 보십시오. 창업경영신문의 메인 홈페이지에 가면 업종별 창업 정보라고 이렇게 메인 페이지에 떠 있고요. 여러분 보이시죠? 오른쪽에 창업 아이템 메뉴에 가도 창업 아이템 메뉴를 클릭해도 거기에 업종별 창업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업종별 창업 정보의 트래픽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럼 제가 업종별 창업 정보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유수현 축구클럽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보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업종별 창업 정보는 브랜드를 노출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템을 노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관련 기사나 업종 리포트 같은 걸 올리잖아요.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라는 거냐? 자, 신석순 대표님의 예를 들겠습니다. 신석순 대표님이 야들리에를 맡고 있었다. 그러면 야들리에를 어딘가에 노출을 좀 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창업경영신문 업종별 창업 정보에 분명히 야들리에를 노출시킬 수 있는 업종이 이미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치킨 업종으로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치킨 업종에 야들리에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든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컨텐츠들을 가지고. 근데 만약에 어떨 수도 있냐면 내가 야들리에를 도와줘야 되는데 아직 치킨 아이템이 업종별 창업 정보에 등록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내가 야들리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치킨 아이템에 대한 업종별 창업 정보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신석순 대표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치킨 아이템 정보는 내가 맡아볼 거야 라고 맘먹으면 신석순 대표님이 이 치킨 아이템 정보 쪽에 조금 더 공을 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 야들리에 하나만 상대할 게 아니라 다른 가맹본부들 치킨 아이템의 다른 본사들도 상대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창업경영신문에 있는 치킨에 대한 창업 아이템 정보를 예를 들어 신석순 대표님이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화면 한번 다시 보시면 업종별 창업 정보에 어, 떡볶이 한번 가볼까요? 떡볶이 전문점으로 가보면 이렇게 관련 기사 2건, 업종 리포트 3건, 브랜드 리포트 2건 이런 식으로 여기 올라가 있고 업종별 전문가에도 이름을 올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내 이름만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제 이름만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브랜드 리포트 같은 경우는 직접 예를 들면 내가 올려주고 싶은 아이템에 대해서 직접 아이템 기사를 여기다 올려버릴 수도 있다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업종별 정보는 여기 보세요, 여러분. 히트수. 떡볶이 전문점 히트수 작아서 안 보이나요? 2만 9천 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코너를 저희는 업종별 창업 정보라고 부르고요. 이 업종별 창업 정보도 내가 도와줘야 되는 브랜드를 도와주는데 활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업종별 창업 정보도요. 저희가 사실 어떤 것까지 만들어져 있냐면 물론 여러분에게 이걸 보여주면 제가 내려버렸네요. 잠깐만요.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업종별 창업 정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정리가 돼 있고요. 정리가 돼 있고요. 업종별 창업 정보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문가 리포트를 별도로 써서 올릴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예가 될 수 있는지 샘플 주제들이 예를 들면 생맥주 전문점을 예를 들어서 생맥주 전문점의 최근 동향을 올릴 수 있고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는 생맥주 전문점 창업, 생맥주 전문점을 말한다, 생맥주 전문점 창업은 과연 전망이 있는가 등등등등등 해가지고요. 생맥주 전문점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게 저희가 매뉴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맡으면서도 그냥 어떤 브랜드를 기회가 되면 아무 브랜드나 맡을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신석순 대표님이 뭐 예전에 뭐 레스토랑을 했던 적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탈리안 레스토랑 했던 적이 있으니까 만약에 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브랜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맡아볼 거야라고 하면 아예 업종별 창업 정보에서도 이탈리안 레스토랑 코너를 맡아서 운영할 수도 있겠죠. 없으면 생성을 해서라도 관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업종별 창업 정보도 여러분들이 가맹본부를 도와주는 재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근데 좀 여러분이 어차피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진짜 맘먹어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어차피 그 코너를 좀 활용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정성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좀 필요하다. 근데 그게 어쨌든 창업경영신문에 메인에 떠 있고 창업 아이템 정보에 가장 주류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활용될 수 있으면 꽤 매력이 있을 수 있다. 조회수가 꽤 많은 코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업종별 창업 정보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김재유 대표님 또 모르신다고 할 것 같은데 월간 창업 박사 이거는 그 잡지식으로 만들어 갖고 지점에서 활용하든가 그렇게 했던 내용.
예, 예, 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기대한 건 아니고, 여러분, 가맹본부가 A라는 프랜차이즈가 자기 가맹점이 예를 들어서 한 100개가 있다. 100개의 월간 세금 박사를 인쇄물로 매달 보내줄 수 있어요. 얼마에? 부당 한 1,500원 정도에. 우편요금 포함.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맹본부가 예를 들어서 15만 원을 부담하면 100개 업체한테 월간 세금 박사를 보낼 수 있는데 월간 세금 박사 표지에다가 자기네 브랜드를 찍어가지고 보낼 수 있어요. 저희가 그 준비가 돼 있다고요. 12페이지짜리 12페이지짜리 인쇄물입니다. 그리고 보내주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가맹본부한테 갑자기 돈 내고 이거 이용하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관심을 안 갖겠지만 가맹본부들 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보를 만드는 데도 있어요. 근데 사보를 만드는 거는 어마어마한 돈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월간 세금 박사 우리한테 15만 원만 내면 우편으로 보내주기까지 한다고요. 표지에다가 자기네 브랜드를 찍어가지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맹본부를 도와주는 방법으로 쓸 수도 있다. 이게 27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떨 때 또 쓸 수 있냐면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 제안서를 한 1,000개 업체한테 보내고 싶다. 여러분 월간 세금 박사를 1,000개 업체한테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BBQ가 월간 세금 박사를 BBQ 간판을 찍어가지고 BHC 가맹점들 1,000군데 다 보내는데 뒷표지가 내용이 뭐냐면 BBQ로 바꾸세요. 막 이렇게 해서 보냈다고 치자고요. BBQ로 가맹점을 바꾸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뒷표지 표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화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건 마케팅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월간 세금 박사를 매월 찍기 때문에 이거를 그동안은 가맹본부가 활용하는 거는 불가능했지만 저희가 그거를 허용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맹본부가 자기네 브랜드 이름을 찍어가지고 가맹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내주거나 왜냐면 안 비싸니까 한 달에 15만 원, 그 업체당 1,500원이잖아요. 1,500원 정도를 선물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경쟁업체나 이런 데를 공략을 해서 예를 들어서 DM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전기간행물은 우편요금 40% 할인을 받거든요. 전기간행물은. 그러니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이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월간 세금 박사는 어차피 저희가 매월 만드는 꽤 잘 만들어진 12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꽤 잘 만들어진 인쇄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쇄물을 세금에 대한 거니까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꾸준히 보내주는 거는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거는 여러분한테는 돈이 얼마 되진 않아요. 몇만 원 못 드려요, 수수료를. 왜냐면 워낙 싸게 하는 거니까. 근데 가맹본부가 만약에 이것을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한 달에 15만 원으로 잡지를 보내주는 식이거든요. 일종의 인쇄물을. 우편요금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가맹본부한테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슈퍼바이저들한테 갈 때 갖다 주라고 해도 되고. 이해되셨습니까? 자, 자, 그런 방법도 준비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어디까지 했죠? 네, 김재유 대표님. 야, 이경수 대표님 아직도 안 돼요? 유호진 대표님도 아직도 못 들어오나요? 노이사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댓글로 지금 얘기는 아, 네네. 해놨는데, 네네. 자,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회의를 참석할 수, 사실상 회의를 참석하지 않으면
저희는 회의 참석 안 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박덕은 대표님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뒤로 가니까 조금 어려워지죠. 박덕은 대표님 28번부터 갑니다. 28번. 여러분, 이거 오늘 끝내야 됩니다. 이것도 못 끝내면 안 되잖아요. 네. 28번. 전문가 칼럼이라니까, 뭐, 유명인들 혹은 뭐, 업계 관련된 분을 칼럼니스트로 써서, 이렇게, 근데 그거는 가맹본부를 도와주는 거하고 관계없죠. 아니, 그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기사로 활용해서 하게 되면은 좀 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칼럼니스트로 활동할 수 있으면 엄청난 무기가 돼요. 예를 들어서 박덕은 대표님이 창업경영신문에 전문가 칼럼을 쓰겠다. 여러분 전문가 칼럼은 약간 주관적으로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칼럼은 기사이지만 그렇다고 팩트만 가지고 쓰는 코너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가 있어요? 챗 GPT가 있어요. 챗 GPT를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하면 전문가 칼럼을 자유자재로 써낼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박덕은 대표님이 전문가 칼럼을 꾸준히 창업경영신문에다 쓰기로 맘먹었다. 한 달에 한두 편씩을 써서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 그 이때 박덕은 대표님이 도와주는 게 A라는 브랜드면 A라는 브랜드 이야기를 전략적으로 자꾸 건드리겠죠. A라는 브랜드 이야기를 자꾸 포함시켜서 칼럼을 쓰면 A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박덕은 음, 대표님 이름으로 쓴 칼럼에 A라는 브랜드가 잘한 사례로 이런 부분들은 A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써주면 그야말로 고마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제 생각에는 밥값은 무조건 가맹본부가 냅니다. 이쯤 하면. 근데 이거를 예전 같으면 여러분이 직접 칼럼을 써야 되니까 힘들었다면 이제 여러분 챗 GPT를 여러분 칼럼 정도를 챗 GPT를 활용하면 저 지금 소설도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마을신문 소설을 쓰고 있거든요. 마을신문을 홍보를 하려고 마을신문 소설을 챗GPT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챗GPT를 이용해서 칼럼 정도를 꾸준히 생산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쓴 칼럼은 올려줄 때도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왜? 그죠? 나 창업경영신문에 칼럼 쓰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대단한 겁니다. 창업경영신문이 싫으면 국세일보에 올려달라고 하십시오. 국세일보에 계속 올려줄 테니까. 적절한 주제만 나오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챗 GPT를 이용해서 칼럼을 꾸준히 써낼 수 있는 사람이면 전문가로 인정받는데 훨씬 더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도 꼭 좀 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전문가 칼럼을 꾸준히 쓰고 있다면 여러분이 도와주는 브랜드를 한 번씩 전략적으로 노출시켜 주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겠죠. 여러분 챗GPT에다가 내가 원하는 브랜드를 노출시키려면 그냥 지시하면 돼요. 야, 이번 칼럼에 예를 들어 내가 BBQ를 맡고 있다. 그러면 이번 칼럼에 BBQ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내용을 넣어줘. 그러면 챗GPT가 그걸 쫙 넣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챗GPT를 쓰셔야 됩니다. 이제는. 쓰셔야 됩니다. 자, 29번으로 갑니다. 안호진 대표님 마지막 순서일 것 같은데요. 네, 29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이제 프랜차이즈나 가맹들 중에 나오는 창업 아이템들을 소개해 둔 신문에 있는 것을 관리하는 페이지로 노출시키도록 이동에 공유해 주는 일입니다. 네. 두 번째는 관련 기사들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하여튼 그 회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관리하는 페이지북으로 이동해서 관리하고 공유해 여기서 주어서 말하는 하는 페이지가 것을 어떤 이야기합니다. 페이지인데요? 페이스북 페이지요.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창업신문이죠, 이거. 창업신문 페이지입니다. 서울창업신문이죠, 그쵸? 네네, 서울 창업 페이지입니다. 서울창업신문이죠. 네네. 자,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제가 아까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에 구독자를 늘려야 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안호진 대표님 같으면 서울창업신문에 지금 관여돼 있으니까 안호진 대표님이 도와주고 싶은 브랜드가 있으면 서울 기사 아까 뭐 아이템도 있고 설명회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가 올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서울창업신문에 함께 노출시켜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매번 올려준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안호진 대표님이 A라는 프랜차이즈를 맡고 있는데 그 A라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좋은 기사를 저희 창업경신문 페이지에다가 공유를 해달라고 해도 저희가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제가 다 들어줄 수 없다는 게 우리가 뭐 올려달라는 거 다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창업경영신문 페이지에도 여러분 공유를 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와주고 있는 브랜드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창업경영신문 페이지에다가 이 기사를 한번 노출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노출시켜 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상담 코너 별로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두 개씩 할까요? 두 개씩? 시간 얼마?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신석순 대표님 30번하고 31번, 32번까지 하셔도 좋아요. 신석순 대표님 설명할 수 있는 거 다 설명하세요. 온라인 상담은 뭐 가맹본부 대행, 가맹점 대행, 뭐 그 무료 상담 코너에 Q&A를 올려서 뭐 상담하는 방법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창업 주치 통해 가지고 상담하는 부분은 이제 아까 전에 전문가 칼럼처럼 그렇게 활용해 갖고 유도하는 방법. 이게 온라인 상담의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자료는 올려야 되겠죠? 네네. 그런데 그 온라인 상담은 여러분 아까 뭐 지식인도 물론 들어갈 수 있지만 상업경영신문 온라인 상담 코너도 있잖아요. 거기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도와주는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핵심 상권 프로젝트는 자기 관할에 있는 점포를 개발해 갖고 프랜차이즈 본사에다가 제한하는 방법, 뭐 목표 상권도 마찬가지로 점포 개발도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고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업종 자, 변경 프로젝트는 장사가 안 되는 업종들을 채택을 해서 유망한 아이템을 제안을 해가지고 업종 전환하게끔 유도하는 프로젝트에 맞게끔 DM 발송을 통해서 방문을 하던가 아니면 직접 방문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갖고 유도하는 방법. 반값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의를 해서 요즘 같은 이제 불경기에 전체 어떤 인테리어를 수정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집기나 인테리어를 활용해갖고 반값 이제 가맹비나 어떤 교육비만 가지고 반값 창업할 수 있게 유도하는 공동 창업 그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점포를 갖고 있는 뭐 분양되지 않은 어떤 건물주랄지 이런 부분들과 공동 창업으로 위탁 경영이랄지 이런 방법으로 공동 창업을 이끄는 방법이 35번 반값 창업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거 뭐 역시 이제 신 대표님이 이제 업력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하고 일을 해보셨으니까. 자, 일단 여러분 그 31번부터 35번까지는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손댈 수 있거나 다른 컨설턴트들에게 좀 손대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데 핵심 상권이나 목표 상권은 이제 특정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를 그냥 핵심 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같이 공략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12명이 들어와 있는데 12명이 각각의 상권 하나씩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 12개 상권을 동시 공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핵심 상권 프로젝트나 목표 상권 프로젝트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 지역에서 점포 개발을 직접 점포 개발에 집중해서 그 가맹점 개설을 도와주겠다고 맘먹으면 점포 개발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요. 업종 변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가맹본부들이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아까 제가 BBQ가 BHC에다가 DM을 보낼 수도 있고요. BBQ가 BHC 가맹점들한테 콜센터를 가동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 가맹점으로 넘어오기가 쉽다라고 생각되는 아이템들을 골라가지고 업종 변경을 직접 공략하는데 업종 변경 공략하는 방법은 뭐 영업을 하는 방법, DM을 보내는 방법, 콜센터를 이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종 변경 프로젝트도 실제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늘리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값 창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가맹본부가 좋은 자리는 뭐 절반을
투자해주면 이런 컨셉으로만 접근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가맹본부가 당장 위기를 느껴요. 자기들한테 창업 비용을 투자해주라는 거라고 하는 걸로만 오해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반값 창업을 여러분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둘이 묶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도와주고 있는 브랜드가 A라는 브랜드인데 A라는 브랜드가 1억이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1억이 있어야 원래 창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반값 창업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5천만 원 프로젝트 가동하면 되잖아요. 두 사람이 팀이 돼서 가맹점 하나 개설하면 5천만 원짜리 반값 창업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창업자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반값 창업 프로젝트도 여러분이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보시면 되게 다양한 방법의 반값 창업 프로젝트가 가동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그 이외에도 36번에 창업 체험 프로젝트를 활용한다든지 가맹점 소통 프로그램, 그다음에 네트워크 뉴스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가맹본부를 도와줄 수 있는 몇 가지 더 방법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한 페이지 여러분에게 별거 안 되는 이 한 페이지는 여러분이 가맹본부를 도와주기에 충분한 재료를 정리해놨다. 가맹본부를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많은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가맹본부 도와주는 방법을 왜 걱정하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브랜드 매니저로서 역할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이걸 12만 원 받고 하는 건데 왜 가맹본부 설득이 안 되냔 말이죠. 저는 여러분, 저는 그냥 뭐라고 하냐면, 얘기하다가 제 말을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무조건 시작하세요라고 얘기해요. 12만 원이 없어서 이 회사가 안 돌아갈 것도 아니고, 저 믿고 그냥 시작을 해보시면 몇 달 사이에 알게 될 거고, 몇 달을 이용했는데, 제가 당신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해지해라, 맘 먹고. 맘 놓고 해지해라, 부담 없이. 여러분, 저희 의무계약 없잖아요. 그죠? 의무계약 없어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해지하라고 얘기하고 일단 시작해보자라고 얘기하면 가맹본부들이 전혀 거리낌 없이 참여를 해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 가맹본부 영업이 안 되네, 설명이 안 되네, 가서 설명을 했는데 설득이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속상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역본부 대표님들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일주일에 5개 정도의 가맹본부를 만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5개가 항상 신규가 아니에요. 만나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맹본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나야 가맹본부를 자꾸 만나야 가맹본부에 대한 겁이 없어지고 가맹본부를 편안하게 상대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가맹본부를 도와줄 수 있는 실력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원칙들을 정한 거니까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이제 6월 달부터는 진짜 제대로 여러분 좀 맡아서 어차피 맡았으니까 맡아서 해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체크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